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 패스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던 어제 시스템 과부하로 문제가 생기면서 시행이 하루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또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 방역 패스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업주와 이용자의 행정 처분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94명을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906명으로 처음으로 900명을 넘었습니다.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가 2주 만에 4,7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영국 정부는 오미크론이 곧 영국에서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100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고령층에서 코로나19는 심장병과 암에 이어서 사망 원인 3위가 됐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인물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를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머스크는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풍부한 사례라며 지구와 지구 바깥의 삶을 개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숫자가 모두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전날보다 54명 급증한 94명으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도 하루 사이 30명 증가해 역대 최다인 9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567명으로 전날보다 250명 줄었고 이틀 연속 5,000명대로 유지했지만 월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역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또 국내에서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은 해외 유입 2명, 국내 감염 3명 등 총 5명이 늘어 누적 119명이 됐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규모 축소 등의 거리두기 강화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한 방송사에 출연해 여러 가지 해왔던 방역수칙 가운데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제한, 재택치료 확대 등 현 시점에서 효과적인 조치가 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청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3차 접종 속도를 높이고 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는 동안에는 거리 두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준비하는 기간은 12월 한 달 정도로 제시했습니다. 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가 의무화된 첫날이었던 어제 QR코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장에서 혼선이 잇따르며 불만이 커지자 방역당국은 결국 첫날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직장인들로 붐빌 점심시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잇따라 입구에서 멈춰서더니 좀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QR코드 시스템에 접속이 안 돼 식당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발길이 묶인 겁니다. 만료된 QR코드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후 방역 패스가 정식 시행된 첫날부터 방역 패스 시스템이 과부하로 오류가 생겨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14일 경과라든지 메시지가 안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완료되는지 안 되는 즉석에도 확인도 어렵고 또 그 사이에 또 뒤에 또 이제 고객들이 또 줄 서고 기다리니까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불편이 있죠. 가시면서 뭐 이렇게 안 좋은 표정으로 뭐 이렇게 감정을 표시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점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정말 뭐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방역 패스 시스템이 작동돼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 고령층은 대부분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수기 작성만 해봤을 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QR코드는 익숙치 않기 때문입니다. 식당 앞에서 일일이 사용법을 안내했지만 결국 어르신들은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2차까지 접종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걸 못 믿고 그걸 굳이 확인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나가셨어요. 결국 점심 장사를 완전히 망쳤어요. 무인 단말기를 이용해온 스터디 카페 등도 방역 패스에 따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장은 업주가 일일이 방문자의 접종 여부를 확인하곤 있지만 일부 손님들은 거부감도 만만치 않아 걱정이 태산입니다. 집단시설 자체를 기피한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방역 패스니 뭐니 정부가 그 시책들이 영향을 더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갑작스러운 접속 부하로 전자출입 명부와 쿠브 앱 사용에 불편을 끼쳤다며 긴급 복구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로 인한 논란이 잇따르자 결국 첫날에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카페, 박물관, 영화관 등 16가지 다중이용 시설에 방역 패스가 시행되면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손님은 10만 원, 사업주는 최소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시스템 오류로 혼란을 빚은 데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쏟아지면서 방역 패스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의료 체계에도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현장 의료진들은 지금 체계로 대응하기엔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일상 회복을 멈추고 의료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김정은 씨. 정부의 재택치료 방침이 정해진 뒤 쏟아지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치료를 기다리다 목숨을 잃는 환자도 생겼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우리한테 니네 뭐 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진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이 진짜 이건 정말 말로 설명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의료진의 좌절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병을 얻은 이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불면증은 진짜 기본으로 다 호소를 하고 있고 진짜 출근하기 싫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참다 못한 의료진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이들은 아수라장, 전쟁터 같은 강한 용어로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원 현장은 지금 한마디로 아수라장이고 전쟁터입니다. 근무 중 끼니를 거르는 건 당연하고 제 시간에 퇴근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진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2주가량 멈추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병상과 인력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민간 병원 동원 방안 등도 논의하자는 겁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일시 중단과 범사회적 총력 대응과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정부와 의료계, 병원계 및 시민사회에 긴급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수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치료 부담 대부분을 떠안고 있는 지금의 시스템을 바꾸고 필요하다면 민간 병상을 공영화하는 등 의료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병상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스웨덴의 경우처럼 민간 병상의 공영화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사이 노정 합의가 이루어진 지 3달이 지났지만 바뀐 것이 없다는 의료진들. 지칠 대로 지친 현장 인력을 다독이고 코로나19 재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위중증 환자가 잇따르면서 중환자를 치료할 의료 역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86.2%입니다. 하루 전보다 0.5%포인트 낮아지긴 했지만 수도권에는 남은 병상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9.8%, 경기는 82.2%, 인천은 89.4%에 달했습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37개, 경기 68개, 인천은 9개 등 수도권 전체를 통틀어 114개에 불과합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7%로 전날보다 0.9%포인트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려를 자아내는 수준입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환자 병상 대기 상황은 하루 전보다 크게 호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수도권에서 하루 넘게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코로나19 환자는 807명으로 어제보다 726명 줄었습니다. 같은 시간 재택치료 환자는 모두 25,846명으로 서울이 12,067명, 경기 7,814명, 인천 1,867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3D 프린터의 유해성 문제를 고발한 YTN의 탐사 보도와 관련해서 정부가 5개 부처 합동으로 안전을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필라멘트 등 3D 프린팅 소재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또 교육 현장에 보급된 사용 매뉴얼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고열에 녹여 설계도대로 층층이 쌓아가는 3D 프린팅 기술. YTN 자체 실험 결과 톨루엔 등 1급 발암물질과 함께 산업단지나 소각장에서 검출되는 유독물, 자일렌까지 검출됐습니다. 오자일렌 같은 물질이 나왔다는 것은 이외에 다른 물질들도 충분히 생성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은 국내 모든 플라스틱 필라멘트 제조업체. 연구기관과 함께 3D 프린팅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의 종류와 양을 측정해 품질 인증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국 초중고 3D 프린터 수업 교실에 배포된 매뉴얼도 모두 뜯어고칩니다. 초안에 들어가 있다가 빠진 유해성 경고 내용을 다시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안전 문제를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3D 프린팅 가이드라인 개정이라든지 현장 점검 강화.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품질 인증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중국에서 넘어오는 저가의 필라멘트를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3D 프린팅 산업진흥법에 안전 관련 조항 자체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교사와 학생 등 3D 프린터 이용자의 안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게 73억이 과기부에서 예산에 올렸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피해 실태 조사도 시급합니다. 3D 프린팅 수업이 2014년부터 8년 동안 이어지면서 교사와 학생의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YTN 취재 결과 교육당국은 전혀 모르고 있던 교사 4명과 학생 1명이 급성 암 등 심각한 건강 이상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대소변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응급실에 갔었는데요. 의학적으로 3D 프린터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뒤에 정부가 나선다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되풀이되는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의 활약으로 우리나라는 핵융합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핵융합 발전 상용화라는 최종 목표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초고온의 에너지를 받아 처리해내는 핵심 기술 개발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프랑스에 지어지고 있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입니다. 오는 2025년쯤 완공돼 2035년에는 핵융합이 대량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검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이 협력해 공동 개발 중인데 모든 기술은 참여국들에 한해 완전히 공유됩니다. 의무 조달품에 대해서 기술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기술에 대해서는 공유를 통해서 우리 기술화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치를 국내에 짓는 거와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다음 단계입니다. 핵융합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줘야 하는데 뜨거운 에너지를 받아낼 장치가 핵융합 상용화의 핵심입니다.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2천억 도에 이르는 에너지를 받아 일부는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또 일부는 핵융합 원료로 다시 쓰이도록 공급하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은 이터 제작 기술과 달리
각 나라가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다른 나라와 더불어 함께 협력하고 친구인 관계지만 이 터 이후로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로 돌아서게 되는 거고 엄청난 이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되겠죠. 핵융합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까지 개발되면 핵융합 발전소를 지어 전기를 뽑아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터 개발에 참가하는 7개국이 각자 기술 개발에 착수했는데 아직은 모두 걸음마 단계입니다. 국내 연구진은 2035년이 되기 전 핵심 기술 확보를 목표로 삼고 핵융합 에너지의 전기 변환 기술 연구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2050년쯤엔 핵융합을 이용해 실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영국에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오미크론이 이제 더 이상 가벼운 버전의 바이러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오미크론 변이로 첫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Sadly, yes, Omicron is producing hospitalizations and sadly at least one patient has now been confirmed to have died with Omicron. 영국 정부는 현재 오미크론에 감염돼 입원 중인 환자도 1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사람들입니다. I think the idea that this is somehow a milder version of the virus, I think that's something we need to set on one side and just recognize the sheer pace at which it accelerates through the population. 영국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도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2, 3일마다 배로 뛰더니 2주 만에 누적 감염자가 4,7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런던은 확진자의 40% 이상이 오미크론 감염자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추세라면 이틀 안에 지배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We can expect those numbers to dramatically increase in the days and weeks that lie ahead. In preparation, the UK's 4 chief medical officers raised the COVID alert level to 4, its second highest level. 영국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접종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신 2회 접종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연말까지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추가 접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 뒤 접종센터에는 추가 접종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중국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환자가 어제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북부 텐진시 당국은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9일 해외에서 중국 북부 텐진으로 입국한 여행객이며 현재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과학자들이 백신 2회 접종만으로는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진은 최근 백신 교차 접종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실험 참가자들의 혈액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백신 2회 접종만으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중화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해당 연구 결과가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 100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목숨을 잃을 정도로 고령층이 끔찍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는 심장병, 암과 함께 미국 고령층의 3대 사망 원인이 됐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은 5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임이 가장 빈번한 연말을 앞둔 시점이어서 보건 당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think we can do to bolster our ability to gather safely. And that is really getting vaccinated, getting boosted.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2년 동안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80만 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는 60만 명가량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합니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은 100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감염돼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반면에 65세 미만 연령층은 코로나 사망률이 1,400명 중 1명으로 훨씬 낮았습니다. 미국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은 87%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지만 면역체계 악화에 따른 돌파 감염 등으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거부한 노인들은 사망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고령층에서 코로나19는 신장병과 암에 이어 사망 원인 3위가 됐습니다. 최근 11주 동안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로 숨진 사람이 10만 명이나 급속히 증가해 노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미국 뉴욕주에 이어서 캘리포니아주도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다시 시행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늘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공공 실내 장소에서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백신 접종 증명이나 하루 안에 받은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말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47% 늘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에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를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현지 시간 13일 올해 인물은 영향력의 지표라며 지구의 삶과 어쩌면 지구 바깥의 삶까지 머스크만큼 비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올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를 이끌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테슬라는 실적 호조에 힘입어 시가총액 1조 달러로 넘었고 스페이스X는 민간인만을 우주선에 태운 채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관광에 성공했습니다. 에드워드 펠센테 타임 편집장은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일 뿐 아니라 아마도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풍부한 사례로 떠올랐다며 그는 지구와 지구 바깥의 삶을 개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토네이도로 막대한 피해를 본 중부 지역에 대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제공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15일에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시 한 곳이 초토화된 메이필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우려됐지만 다행히 피난처 대피로 애초 예상보다 피해가 준 양초 공장. 이곳들을 포함해 켄터키주는 토네이도가 휩쓴 8개 주 가운데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수십 명인데 수색과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희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100명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his is fluid and the numbers will change and sometimes they have, thank God, gone down. Other times they've gone up.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고 재해 구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인 건강과 불안정성이 가장 걱정된다면서 연방정부는 도움이 되는 한 피해 지역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I want you to know that this administration has made it clear to every governor, whatever they need, when they need it, make it known to me, and we'll get it to them as rapidly as we can.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켄터키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어 일리노이나 다른 주에도 요청이 오면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15일에는 피해 지역을 방문해 상황을 직접 살피기로 했습니다. 정적이자 공화당 1인자로 켄터키주가 지역구인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정부의 이처럼 발빠른 대처에 감사하면서 의회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적 재난에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거대한 탄소 저장소인 산림을 보호하는 건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날씨학개론에서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산림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